지난주에 정부가 서울 27개 동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아니라 핀셋으로 콕 집어 집값 오름세를 잡겠다는 의지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고강도 세무조사 등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후속 대책이나 시민단체 반응 등 관련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유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끝판왕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분양가 상한제 카드 4년 만에 꺼내든 건데 여기에 추가 대책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점을 두고서는 말을 여전히 아꼈지만 필요할 때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도 순발력 있게 하겠다고 이렇게 좀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세제와 금융상의 대책, 상한제 추가 적용 여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사실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4년 만에 나온 건데 이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세금이나 대출 규제, 추가 대책이 언급하는 게 굉장히 의아한 상황인 건데 시장이 불안해서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이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서울 27개 동에 불과합니다. 이 서울에는 모두 467개 동이 있는데 이 적용 지역을 비율로 나타내면 이 5.8%, 이 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이 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거나 이 뉴타운 호재를 톡톡히 누린 이 흑석, 부가연 등은 왜 묶이지 않았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과천, 이 판교, 수도권 일부 지역이 빠진 것을 두고서도 곧바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사실 몇 달 전부터 꾸준히 나온 내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내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표상으로도 서울 아파트 값은 21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함께 나왔던 얘기들이 세금 얘기나 자금 출처 의혹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세제 이야기를 이번에는 한 번에 딱 나눈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 종합부동산세와 이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더 걷는 게 아니겠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제 9.13 대책을 통해 이 종부세를 3.2%까지 올린 바 있는데 여기에 최대 80%인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선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찔끔 규제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의 의지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바로 성명을 내고 이 핀셋 규제를 거두고 전국에 있는 모든 투기과열 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보유세도 더 확실히 걷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0년이라면 10년 이렇게 좀 긴 시계를 가지고요. 해마다 얼마씩 높이겠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2%도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OECD 절반에 당연히 미치지도 않고 이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봐도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집값 수억씩 뛸 때 이 세금 200만 원 오른 것으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잡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보유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후속 대책, 보유세 이야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함께 들어봤습니다. 부동산팀의 유민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